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이번 주 성기영의 경제쇼에서 설 특집으로 마련한 2025 경제 키워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해 소비 시장에서 시작된 이 트렌드가 올해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꼭 필요한 물건만 소량으로 구매하는 요노 트렌드인데요. 네, 오늘 함께 하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의 이은희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하대학교 이은입니다. 먼저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오늘까지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아니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생방송으로. 또, 네. 네. 일단 요노 네. 많이 들어는 보셨는데 뭐의 줄임말이지?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네.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욜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욜로가 한때 트렌드였는데 네. 지금 이제 욜로는 가고 네. 요노가 새로운 트렌드로 왔습니다. 네, 네. 둘 다 이제 영어를 이렇게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욜로하고 요노하고 네. 영어 단어 앞에 두 글자는 똑같아요. 아, You only 네. 똑같은데 네. 욜로는 you only 그다음에 라이브 원스 아, 네. 인생 한 번뿐이다 아, 이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노는 you only 네. 그다음에 need one이에요. 아, 하나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는 필요한 단지 거 하나만 하나만 필요해. 사라. 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사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라. 이게 이제 요노의 그 트렌드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데요. 이제 꼭 필요한 거 하나만 사고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사지 마라. 뭐 이런 네. 것들이 요노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네. 이 요노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또 이제 막상 매장 이런 데 가보면 이것저것 좀 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전에는 분명히 한 1, 2년 전인가요? 교수님 네. 말씀하신 욜로 네네.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네. 뭐 한 번 좀 다 해보자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뭐 플렉스라든가 뭐 이런 말까지 그렇죠. 유행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금방 이렇게 변했을까요? 요노로. 지금 이제 욜로가 엊그제 그 욜로 트렌드가 휩쓸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욜로가 사라지고 요노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요노가 나타난 가장 큰 원인은 네. 이 경제적 상황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3고라고 하는데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3고 시대에 또 경제도 불안정하고 이제 불경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월급 빼고 또 고물가니까 다 오른다. 네. 그래서 이제 절약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한 그 방법으로 요노 트렌드가 이렇게 휩쓸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 네. 말고도 네. 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어떤 거요? 하나는 교수님? 이제 그 하나만 구매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환경 보호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제 관심 증가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 기후 변화 엄청 심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원 고갈도 돼서 환경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소비자들이 이 환경 오염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 하나만 사고 싶은 거 모두 사는 건 좋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고 싶은 걸 모두 사는 대신 네. 다른 대안을 활용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중고 거래 앱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소유하지 않고 그다음에 공유한다거나 네, 네. 빌린다거나 자기 걸 빌려준다거나 뭐 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소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수년간 인기 단어예요. 네. 그렇죠. 네. 간소한 삶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함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수적인 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 간소한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 감소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소비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소한 삶이 주는 어떤 해방감 이런 게 그렇죠.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뭔가 많이 들여놓으면
처음엔 기쁘지만 관리하기도 힘들고 청소할 때도 힘든데 이렇게 비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마음이 좋고 네. 살림하기도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리 프로그램들이 또 TV 프로그램에 많고 네. 그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오면 일단 버리기부터 시작을 하고 네. 공간 확보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너무 버렸다가 또 사는 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계속 이렇게 트렌드는 좀 변하고 있는데 네, 네. 일단 요노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건 아니죠. 네, 네, 애초에 네, 뭐 미국에서부터 그렇습니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그 사례를 뭐 두 가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교수님.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 못지않게 고물가에 좀 시달렸어요. 음.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됐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월마트를 부유층 고객들이 그동안 이용 안 했는데 부유층 고객 그다음에 고소득층이 이제 실용적 소비를 하게 되면서 아, 그래요. 월마트 실적이 아주 기록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작년 1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6% 증가하고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순이익은 전년 동기가 16억 7천만 달러인데 3배로 급증을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보였다. 네. 그래서 이제 월마트가 이렇게 실적을 보여주니까 네. 다른 유통업체들도 이제 막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사례고요. 네. 또 하나의 사례는 네. 또 미국의 Z세대들이 좋아하는 네. 그 플랫폼에 틱톡이라고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짧은 동영상 올리는 그런 플랫폼인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낡은 신발이라든가 오래된 가구, 그다음에 플라스틱통 재사용하는 거 이러한 저소비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콘텐츠들이 많이 네.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요노라는 말을 그렇게 썼던 거고 그게 이제 네.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우리도 네네.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되고 것 같아요. 있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더 그런 거죠. 네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네. 우리나라의 사례는 한 3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하나는 이제 자동차 구매. 아, 구매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구매도요. 이제 신차보다는 중고차 구매를 더 많이 하는 식으로 그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수입차 구매는 전년보다 11% 감소했습니다. 이게 작년 기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작년 지난해가 재작년에 재작년보다 비해서. 네. 네, 그러니까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네, 수입차 11% 감소. 네. 감소하고 구입 건수가 네. 구입 건수가 그다음에 이제 중고차 구매는 같은 기간 동안 29%나 늘었는데요. 네. 다른 연령대는 뭐 제로라고 그래요. 다른 늘지 연령대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세대 말고 아. 40, 50대나 다른 연령대는 중고차 구매 증가율이 제로인데 아. 20, 30대는 중고차 구매 증가율이 29%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요노라는 현상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루어지고 봐요.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네. 또 어떤 그리고 사례가 이제 있을까요? 또 중고차도 그 준대형에서 중형, 그다음에 준중형으로 변화했고요. 택시 이용도 많이 줄이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21%나 줄어가지고 네. 특히 다른 연령대도 줄이긴 줄었는데 감소폭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근데 있고요. 2030이 이제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차를 많이 사는 세대는 20대는 좀 아니죠. 아니니까 네네. 다른 어떤 그 소비 패턴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노로. 식생활 쪽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외식을 줄였습니다. 아, 이 그래요?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는 이 농협의 개인 고객 3,200만 명, 아. 예, 이 금융거래 이력, 신용카드 결제 내역, 소비 내역을 분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외식 소비가 전년 대비 9%가 감소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연령대로 오히려 3%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0, 50대, 60대는 증가했는데 네. 20, 30대는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간편식 네. 사다가 이제 봉지 뜯어서 간단하게 조리해 먹는 거 이런 것들은 21%나 증가했다고 아무래도 하고요. 외식보다는 비용이 덜 드니까요. 그렇죠. 네. 네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밀키트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네. 남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파인 다이닝이나 오마카세 유행도 옛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때는 뭐 골프 치러 다닌다, 뭐 SNS에 막 올리고 오마카세 그렇죠. 한다 하는데 이제는 이제 현실을 깨닫고 많이 바뀌고 있군요.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기타 소비 생활 보면 시계나 액세서리 구매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커피도 고가에서 이제 메가 커피 같은 저가 커피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요. 네.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공유건 경제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약정도 2년도 되기 전에 신제품 나오면 약정 끝나기도 전에 또 샀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약정을 꽉꽉 채운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요노족이 이제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빨리 확산되는 게 아까 뭐 환경을 생각하더라든가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이 좀 좋지 않은 그런 걸 반영하는 네. 그런 트렌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2030이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요노 트렌드를 이제 선제적으로 좀 실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주머니 사정이 이제 빠듯한 건데 그거를 여러 가지 뭐 통계 자료로 한두 가지로 보면 평균 소득 일단 보면요. 자, 되게 이제 20, 30대가 이제 가구주 나이가 39세 이하인 네. 경우에 20, 30대 우리가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평균 소득이 그 2023년에 6,590만 원으로 네. 전년 대비 1.9%에 그쳤는데요. 네.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네.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40대와 50대에 비하면 요 저기 증가폭이 너무나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40대는 6% 증가했고요. 네. 50대는 3.2% 증가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고금리도 또 문제죠. 대출을 받은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자로 돈을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네. 이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전년보다 17.6%가 증가했는데 특히 20대 가구주는 원리금 상환액이 47%나 증가했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취업률이 낮죠. 그다음에 이제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제 알바 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소비 패턴이 요노 쪽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면은 이게 네. 유통가 지형도 좀 바꿔놓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 유통업계에서는 초저가 상품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그래서 대개 이제 편의점 업계가 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1,000원 미만 상품을 엄청나게 대거 출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뭐 550원짜리 라면, 990원짜리 삼각김밥, 880원짜리 컵라면. 근데 네. 이제 이 매출을 보면요. 뭐 50만 개가 팔렸다. 500만 개가 팔렸다. 매출은 45%가 증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도 엄청나게 네.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대형마트 역시 저가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설 연휴를 맞이해 가지고 그 선물 구매를 50% 할인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저렴한 선물을 사전 예약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요노를 추구하는 소비자들한테 적극 호응을 해서 네. 그거에 맞춘 그러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 그 스파 브랜드도 약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 스파는 이제 유니클로 탑10 뭐 네. 이런 브랜드죠. 우리가 패스트 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품질은 괜찮은데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 매출 1조를 넘었고요. 2위인 우리나라 브랜드 탑10도 네. 9,700억 원으로 매해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네. 매출이 1조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You only need one, 요노 네.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데 네. 저는 한 이제 코로나 이전에 한 7, 8년 전부터 이제 황학동이라든가 이런 데 자주 갔었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20, 30대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됐어요. 네네. 네. 이 저기 황학동이나 이제 그 동묘 네. 그 구제시장 있죠. 거기는 이제 가성비도 좋고 거의 가격이 막 6분의 1, 7분의 1 이럽니다. 너무 싼 게 많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빈티지 감성이고요. 네. 일반 쇼핑몰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젊은 20, 30대는 여기 가서 물건 고르는 거를 보물찾기로 표현합니다. 잘만 고르면 네.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상품을 엄청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아끼고 허리띠
졸라매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 물론 이제 네네. 아무래도 수입이라든가 고용 불안정이라든가 취업 불안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개념 소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 저희 세대나 저희 부모님 세대는 허리띠만 졸라매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네. 요새 그 현명한 지혜로운 20, 30대는 무조건 허리띠만 졸라매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 지출을 아주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가성비를 추구하지만 네. 본인들이 원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가심비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런 거는 또 아낌없이 뭐 6개월에 한 번, 뭐 네. 3개월에 한 번 내가 지른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의 경제 계획과 현재의 소비 만족의 조화를 꾀하는 거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각자 나름대로 그 타당한 이유를 토대로 해서 저렴한 걸 먹으면서 예를 들면 뭐 편의점에서 컵밥을 사온다라고 네. 하면 저렴하게 점심을 해결하면서 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 네. 사이에 휴식도 할 수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네. 지출을 하면서 생활 관리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요즘 또 요노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미닝 아웃. 네. 이란 개념도 있더라고요. 네. 이건 뭐죠, 교수님? 미닝 아웃은 이제 미닝이라는 게 이제 신념이라는 뜻이고요. 네. 아웃은 이제 커밍 아웃. 음. 그냥 미닝하고 커밍아웃을 합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네. 커밍아웃은 이제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닝아웃은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신념을 소비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사례를 그냥 한두 가지 보면 예를 들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비건 화장품 구입한다든가 그런 거요. 네. 환경을 생각한 다회용 제품을 구입한다든가 네. 또 장애인 고용하는 업체의 제품을 구매한다든가 이런 게 사례인데요. 요노도 미닝 아웃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찌 보면은 좀 소비의 양극화가 더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게 돼요. 네네. 일단은 뭐 그 요노가 이제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꼭 싼 물건만 구매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즉 불필요한 구매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요노 트렌드가 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여기에서 나타난 소비 트렌드이기 때문에 실속 구매나 실용적 구매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소비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주로 이제 소비자층이 나누어지는 걸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노 소비를 하는 소비자층, 네. 그다음에 프리미엄 소비를 주로 하는 소비자층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고요. 네. 또 소비자 한 사람이 어떨 땐 요노를 하고 그렇죠. 네.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요노를 하다가 네. 자기가 원할 때는 프리미엄 소비를 몇 달에 한 번 하고 뭐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더 그 강화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025년 네. 소비 트렌드 전망을 물어봤더니 이 요노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비율이 80.7%나 됐고요. 또 과시 소비보다는 내가 만족하는 실용 소비를 선호한다. 도 거의 90% 가까이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트렌드는 한동안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네. 테무나 알리의 공세가 이제 강화될 걸로 예상되기는 합니다. 좀 우려되는 대목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싸다고 무조건 구매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품질이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얼마 수준 이상 돼야 되고 디자인도 예뻐야 되고 네. 또 특히 중요한 게 유해성. 아, 네, 네. 네, 유해성 이런 거를 이제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에 네. 무조건 알리나 테무의 공세가 이제 뭐 먹혀든다기보다는 네. 알리나 테무가 이러한 조건을 갖출 경우에는 네. 이제 소비자가 구매할 수도 있지만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또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유통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네. 이 소비자들의 어떤 경향을 잘 파악을 하고 네, 품질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그렇죠. 또 디자인도 유해성,
중독성 이런 됩니다. 거는 없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좀 매력적이고 그렇죠. 가격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네. 자, 오늘 이제 You Only Need One 요노 트렌드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네네.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뭐 소비자들이 굉장히 20, 30대 소비자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전략적 지출을 하고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이제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네.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초저가로 좋은 상품을 출시를 하면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구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비자를 돕는 기업은 스스로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를 돕는 기업은 정말 좋은 제품,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매출도 껑충 뛰고 네. 판매도 많이 뛰니까 네. 결국은 기업 스스로를 돕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욜로족하고 요노가 뜬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